폭군의 셰프 8의 성공개 해설. 무대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시선과 압력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앉아있는 심사석. 한쪽에는 조선의 숙수들이, 다른 쪽에는 명나라에서 건너온 요리사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칼끝 같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닙니다. 나라의 체면이 걸려있고 외교의 힘겨루기가 숨어 있으며 누군가의 권력욕이 한 숟가락의 국물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연지영과 이연이 서 있습니다. 둘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맞닥뜨린 시련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써 준비한 재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재료가 도리어 적의 손에 넘어가 붉은 기름으로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사석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1차 경합을 시작하겠다. 심사석의 명령이 떨어지고 각 나라의 숙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내리치며 불판 위에서는 기름이 끓어오르고 냄비에서는 증기가 하얗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석일금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춧가루가 없어졌습니다. 주방 안은 일순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지영의 손에 들린 칼이 허공에서 멈췄고 이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춧가루. 그것은 단순히 매운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으로 요리의 생기를 불어넣고 기름과 만나 깊고 진한 향을 내며 국물의 풍미를 매만지는 요리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없는 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이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거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분노와 의심으로 떨렸습니다. 연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지만 곧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없는 재료를 탓해서는 안 돼. 있는 걸로 길을 찾아야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패배의 공포 대신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명나라 진영의 솥 위에서는 진득한 붉은 기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고춧가루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지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건히 다시 불꽃이 켜졌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해야 한다. 석일금의 절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흔들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단호히 받아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들이 처음 보는 고기 요리를 해야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 안에 있던 모두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지영은 오골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끝이 닫혀 살결 위에 희미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기와 대화를 나누듯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껍질을 정리할 땐 과감하면서도 매끈하게, 힘줄을 제거할 땐 조심스럽게, 그리고 뼈와 살 사이를 가를 땐 칼이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듯이. 이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한 요리사가 아니야. 저건 한 사람의 결심이야. 연지영은 곧장 불판을 달궜습니다. 그녀는 껍질 쪽을 불판에 닿게 하여 강한 열기로 순간적인 화력을 가했습니다. 치직 소리가 퍼지고 고소한 향이 공기를 가르듯 퍼져나갔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내던 붉은색과 불맛을 불판 위에서 직접 끌어내겠다. 껍질은 금세 갈색빛을 띠며 불향이 고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붉은색 대신 진한 갈색. 하지만 보는 이의 눈에는 그 색조차 강렬한 시각적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냄비를 준비하고 홍삼과 대추, 황기, 도라지를 넣었습니다. 국물은 맑으면서도 점차 짙어지며 은은한 호박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색은 고춧가루의 붉은 빛과는 달랐지만 대신 깊고 차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붉은 깃발 대신 묵직한 황금빛 갑옷을 입은 듯한 인상.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해석의 시작이었습니다. 명나라 진영에서는 이미 고춧가루를 기름에 붓고 붉은 연기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으로 압도하는 붉은 기름. 심사석의 눈길은 저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욱 분주해졌고 도마와 불판, 솥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요리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혀와 가슴에는 분명히 남을 거야. 연지영은 사라진 고춧가루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심사석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은 무엇보다도 먼저 색에 반응합니다. 붉은 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열정과 자극, 힘을 상징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붉은 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눈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골개의 살점을 불판 위에 올려 센 불로 강하게 그을렸습니다. 치익불과 기름이 맞부딪히며 순간적으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껍질은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하며 고소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은 아니지만 이 갈색이 주는 깊이는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될 거야. 연지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국물에 집중했습니다. 냄비 속에서 홍삼과 대추, 황기의 도라지가 천천히 풀려나며 국물의 색을 입혔습니다. 맑으면서도 짙은 호박빛이 쏟아내 번져갔습니다. 그 색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끌어당기는 묵직한 금빛이었습니다. 심사석에 앉은 이들이 명나라의 붉은 기름에 눈길을 주는 동안에도 조선 진영의 솥에서는 차분히 그러나 끈질기게 색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이 과정을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춧가루가 없어졌다면 붉은 빛으로 화려함을 내는 게 아니라 금빛으로 깊이를 보여주면 된다.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판에서 갈색빛을 입힌 고기, 호박빛을 머금은 국물, 이 두 색이 조화를 이루며 조선 진영의 첫 번째 고기 요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주방에서는 고춧가루 기름이 솟구치며 강렬한 붉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심사석의 시선은 화려한 그 빛깔에 끌렸지만 그 빛은 금세 눈을 자극하고 피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지영의 호박빛 국물은 자극은 덜했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잔잔한 위엄과 정성을 느끼게 하는 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연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안쪽에는 힘이 있군요. 연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솥뚜껑을 살짝 덮으며 색이 완전히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색을 채운 뒤 연지영은 곧바로 향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의 혀가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코끝, 즉 향기였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사라진 지금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심사석은 요리를 맛보기도 전에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마 옆 작은 솥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잘게 손질해둔 닭껍질을 넣었습니다. 치직 기름이 서서히 솟아나며 반짝였습니다. 닭껍질은 서서히 말려가듯 줄어들었고 그 대신 맑고 노란 닭기름이 솥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지영은 대파와 마늘을 꺼냈습니다. 굵게 썬 대파를 먼저 기름에 올려 향을 우려내고 곧바로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았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향. 주방 가득 퍼진 그 향은 비록 고춧가루가 뿜어내는 자극적인 매운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강렬하고도 깊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닭기름에 우려낸 이 향긋한 기름을 국물 위에 한 숟갈, 두 숟갈 올려놓았습니다. 기름방울이 호박빛 국물 위에 퍼지며 마치 꽃잎처럼 둥글게 흩어졌습니다. 국물은 단숨에 다른 표정을 띠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숨을 쉬는군요. 그러나 연지영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가 남기던 매운 향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알싸함을 불어넣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발에 후추와 산초를 준비했습니다. 산초는 혀끝에 전해지는 은근한 얼얼함을 주었고 후추는 목구멍을 스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연지영은 이 두 가지를 곱게 빻아 닭기름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살짝 볶았습니다. 순간 퍼지는 향은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은은한데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향이었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명나라 진영에서 피어나는 붉은 기름 향은 단번에 코를 찌르고 심사석을 압도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반면 연지영의 닭기름 향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조금씩 스며들어 숨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향이 완성되자 연지영은 손을 멈추지 않고 국자 하나를 들어 국물을 저었습니다. 기름방울이 흩어지며 호박빛 국물은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향은 국물과 섞여 마치 조용히 노래하듯 주위를 감쌌습니다. 이 순간 고춧가루가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치명적인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닭기름과 향신료의 조합은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심사석에 앉은 대신들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조선 진영의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극은 덜했지만 왠지 끌려가는 듯한 향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연지영은 깊게 숨을 고르며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색은 불맛으로, 향은 기름으로. 이제 남은 건 깊이와 무게야. 그녀의 손길은 이번엔 격국물을 향했습니다. 격국물 준비. 작은 솥에 물을 붓고 그 안에 말린 표고버섯, 황태, 멸치를 차례대로 넣었습니다. 불은 약하게 그러나 오래도록 유지했습니다. 천천히 끓어오르며 솥뚜껑이 달달 떨릴 때마다 맑은 물은 점점 깊고 진한 향기를 머금었습니다. 표고는 땅의 기운을 담아 구수한 향을 퍼뜨렸고 황태는 바람에 말려 더욱 진해진 단맛을 풀어냈습니다. 멸치는 작은 몸으로도 강렬한 바다의 감칠맛을 남겼습니다. 세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자 주방 한켠에서는 은근한 바다와 숲의 향이 섞여 잔잔하지만 단단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격국물이 완성되자 연지영은 조심스레 국자를 들어본 육수에 부었습니다. 호박빛을 머금고 있던 국물은 격국물이 더해지자 한층 더 무게감 있는 색으로 변했습니다. 맛을 본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구나. 국물은 단순히 맑은 탕이 아니라 여러 겹의 풍미가 겹겹이 쌓인 깊은 울림의 국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춧가루 없는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닭껍질에서 뽑아낸 맑은 닭기름을 작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고소한 들깨가루를 살짝 풀고 바삭하게 튀겨낸 마늘칩을 흩뿌렸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내자 닭기름은 은빛과 금빛 사이 어딘가에서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오일을 조심스레 본 육수 위에 띄웠습니다. 투명한 국물 위로 기름방울이 동그랗게 흩어지며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붉은 기름 대신 황금빛 오일이 국물 위에 떠올라 조선 진영의 요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심사석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명나라의 붉은 기름에만 눈길이 쏠렸던 심사위원들이 연지영의 솥 위에 반짝이는 금빛 기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연이 그 장면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연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번지는 기름방울은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선 진영이 조용히 황금빛 국물을 완성해가는 동안 명나라 주방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솥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기름은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강렬한 붉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명나라 숙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 뜨겁게 달궈진 기름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치직 기름과 고춧가루가 맞부딪히며 순식간에 불그스름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기름은 금세 진득한 붉은 빛으로 변했고 주방 전체가 붉은 안개로 물들어갔습니다. 향신료의 냄새는 코를 찌르듯 강렬했습니다. 팔각, 계피, 정향, 고수씨. 낯설지만 자극적인 향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사석에 앉은 이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명나라의 힘이로구나. 그들의 눈빛에는 감탄과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명나라 숙수는 준비해둔 고기 조각을 붉은 기름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고기가 기름을 머금으며 선명한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튀겨내듯 익혀지는 순간 고기에서 퍼져나온 육즙과 붉은 기름이 뒤섞여 마치 피처럼 진한 국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방 바닥은 붉은 빛으로 번쩍였고 그 광경은 보는 이의 시선을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대가 붉은 깃발을 휘두르는 듯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심사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빛깔 좀 보게. 고기에서 저런 색이 나다니. 향도 대단하군. 저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무기야. 명나라 측의 요리는 화려했고 단숨에 시각과 후각을 장악했습니다. 붉은 기름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마치 나라의 권세와 화려함을 상징하는 깃발 같았습니다. 연지영은 잠시 명나라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함, 그 강렬함. 심사석이 저쪽으로 쏠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저들을 따라갈 수 있어도 혀와 가슴은 결국 진실을 따를 거야. 그녀는 다시 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극과 화려함이 아닌 은은함과 깊이, 그 길이야말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의 불길과 향기가 교차하는 가운데 네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무게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누구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를 잃었고 심사석의 시선은 명나라의 붉은 기름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고 싶지는 않아. 그녀의 독백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굴복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칼을 쥔 손은 처음엔 가늘게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며 단단해졌습니다.
그 손끝에서 재료가 다듬어지고 국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이연의 눈은 재산대군을 향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분노와 실망이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이연에게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얼굴이자 민심의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외세에게 내주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무너뜨릴 수 없는 충성심 또한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한편 강목주의 얼굴에는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조건 져야 하네. 그가 속삭인 말은 경합의 공정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요리의 진정성이나 나라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조차 그에게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맥만수는 그 지시를 듣고 내적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 양심을 지켜야 하는 건가? 그의 떨리는 손이 보여주는 것은 강목주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압박인지였습니다. 재산대군은 명나라 쪽에 고춧가루를 건넨 장본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라 했지만 속으로는 외세의 힘에 기대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연의 추궁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합리화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큰 그림을 위해선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과 두려움이 번져 있었고 이것이 훗날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연지영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 의지로 솥을 지켰고 이연은 분노와 충성을 동시에 안고 재산대군을 압박했습니다. 강목주는 음지에서 패배를 강요하며 재산대군은 그 음모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심리와 대립은 요리 대결을 넘어 드라마의 중심 갈등을 형성했습니다. 요리는 도구일 뿐 실제 싸움은 인간의 양심과 권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감독의 의도 색과 대비로 그려낸 메시지. 감독은 이번 예고에서 세계 대비를 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명나라 진영의 붉은 기름은 눈과 코를 강렬히 자극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피로를 주는 색이었지요. 반면 연지영의 요리는 호박빛 국물과 황금빛 오일로 표현되었습니다. 붉은색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와 정성을 느끼게 하는 색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두 색을 대비시켜 겉모습의 화려함과 본질의 깊이를 시청자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을 따를 것인가? 작가의 의도 요리는 권력과 양심의 은유. 작가는 요리를 단순히 음식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요리는 곧 권력이고 나라의 체면이며 한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사라진 고춧가루는 배신과 권력의 음모를 상징했습니다. 붉은 기름은 외세의 화려한 압박을 상징했습니다. 황금빛 오일은 끝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성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진짜 요리란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요리사 마음속에 깃든 정성과 진심에서 나온다. 원작 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에서는 현대 셰프가 조선시대에 떨어져 현대 조리법으로 생존해 나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드라마는 이 설정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외교, 권력, 양심의 싸움까지 그 안에 담았습니다. 압력솥, 고춧가루, 붉은 기름 같은 장치들은 원작의 과학적 요리법을 드라마틱하게 변형한 요소들입니다. 즉, 원작은 기술과 생존을 보여줬다면 드라마는 거기에 정치와 권력을 얹어 더 큰 무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차 경합 결과는 불리하게 흘러가겠지만 연지영의 창의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강목주의 지시와 재산대군의 배신이 드러나면 내부 갈등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결국 드라마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나라의 운명과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이야기로 확장될 것입니다. 폭군의 셰프 8회 예고편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겉모습의 화려함과 본질의 깊이가 충돌하는 무대였습니다. 명나라의 요리는 붉은 기름으로 화려함을 과시했고 연지영의 요리는 고춧가루 없는 상황에서도 색향 감칠맛을 대체하여 황금빛 오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는 두 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힘인가? 아니면 조용히 스며드는 진정한 깊이인가?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요리에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붉은 기름으로 화려함을 뽐낸 명나라의 요리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재료 속에서도 끝내기를 찾아낸 연지영의 황금빛 요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해설에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